네, 지난 거래일 뉴욕 증시 저와 함께 섹터별, 종목별 흐름 함께 분석해 보시죠.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IB들의 의견부터 한번 훑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실적 부문에 있어서 급등을 보였던 애플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JP모건은 아이폰이 정말로 판매에 호조를 이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팀 쿡 CEO에 대해서 조금은 더 밀어주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목표 주가는 305달러까지 상향했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건 스탠리 측에서도 실적 전망이 상향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 올려잡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애플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 마감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입니다. 바클레이즈 측에서는 아마존의 AWS에 대한 성장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특히나 클라우드 부문의 개선세가 정말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죠.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왔다라는 점도 확인하겠고요. UBS 측에서도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확인하겠습니다. 연말 수주 잔고가 2천억 달러를 넘길 것이다라는 언급 있었다는 점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이날 아마존은 9%가 넘게 상승하면서 지수의 상승 탄력을 더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우리나라로 블랙웰 칩을 26만 장 공급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왔지만 주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보합권으로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히트맵도 열어보시죠. 전체적인 지난 거래일 증시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기업 실적 부문의 호조 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은 약간 봉합되었다라는 소식에 상승을 해줬던 하루였습니다. 11개 업종 중에서도 5개 업종이 상승했고 6개 업종은 하락한 하루였는데요. 아마존과 테슬라를 포함한 이미 소비재단이 4%가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아마존과 테슬라 가장 강한 초록불을 뿜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죠. S&P 500 가운데서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던 기술주였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날 금리의 불확실성의 상승폭은 다만 제한됐던 하루였습니다. 이 전 거래일 기준으로는 넷플릭스가 한 가지 공시를 내놨죠. 10대 1 주식 분할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소식을 반영하면서 이날 2%가 넘게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측에서는 AI 붐이 미국의 성장을 주도하는 양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오늘 밤에는 팔란티어의 실적이 발표되니까요. 곳곳에 숨어있는 AI 버블 논란이 다시 한번 등장하진 않을지 주시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왔던 M6 실적 한 판에 정리하고 넘어가 보시죠. 다음 판 넘어가 보겠습니다.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던 메가캡 특징주들 그 안에서 실적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더 리마인드하고 이 다음 거래일을 준비해 보시죠.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전체적으로 실적은 평이하게 나온 가운데 아마존은 웃고 메타는 울었던 한 주였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 직전 거래일만 해도 9%가 넘는 성장을 보였죠. 특히나 클라우드 부문에서 AWS, 아마존 웹 서비스 부문의 매출이 20%가량 성장했다. 그러니까 우리 분기별로 따져봤을 때도 가장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전 거래일 시간 외에서 실적을 발표했으니까요. 실적을 발표하고 난 이후의 주가 추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적 발표를 기해서 바로 주가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현재는 240달러 선 위로 안착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면에 약간은 웃지 못했던 실적 발표에 울었던 기업은 메타입니다. 메타는 이 전 거래일 기준으로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159억 달러가 넘는 세금에 대해서 비현금성 세금이 조금 더 납부될 여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죠. 여기에 더해서 채권 발행도 조금 더 늘어났다라는 점은 메타에 있어서 투자 수익이 정말 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키우는 소식이긴 합니다. 이 때문에 재무 불안정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메타 실적 발표 이후 파란 점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하는 모습을 지금까지도 연이어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과 메타 말고도 다른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어떻게 했었을까요?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시죠. 일단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실적이 좀 뒷받침해줬던 기업은 역시나 일을 잘 하고 있구나라고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조였고요. 다만 수익성 둔화나 투자 부담이 있는 테슬라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아쉬운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테슬라는 매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고 또 전기차 판매량도 잘 나왔지만 이건 세액공제라는 특성이 있다는 점은 반영해서 해석을 하셔야겠고요. EPS는 기대치를 미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34%가 넘는 성장을 보였고 제미나이 활성자 수도 6억 명이 넘어갔다는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아마존, 애플도 호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앞서 언급드렸던 메타 같은 경우 케이펙스에 대한 투자 부담 그리고 채권 발행이
재무에 대한 레버리지를 확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는 19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7개 기업 가운데서는 가장 마지막에 실적을 발표하죠. 여기에 더해서 당장 오늘 밤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팔란티어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테슬라의 상승 랠리를 다시 한번 반짝 보여줄 수 있는 일정, 바로 이사회 주총 결과가 6일에 발표가 됩니다. 과연 상승 탄력 다시 한번 받아갈 수 있을지 이번 주 흐름까지 함께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M7 기업들 실적 발표까지 다시 한번 복귀해 봤고요. 이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하러 가시죠.